화엄사를 대표하는 국보문화재가 뭐 여러 개 있지만 화엄사를 대표하는 거는 사사자 3층 석탑과 고복형 석등이에요. 고복형 석등. 그럼 석등 우리가 이제 그 불교 문화재 중에 이제 석조 건축물이 있고 목조 건축물이 있잖아요. 목조 건축물은 여러분들 보시는 이 한옥 스타일의 전통 가옥인데 이건 뭐 사실 불교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예? 사찰은 이렇게 전통 가옥으로 지어야 된다. 뭐 이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오래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지. 이게 뭐 그 관청에 가도 전부 이런 팔짝 지붕, 뭐 오징각 지붕으로 돼 있고, 그죠? 왕이 살던 데도 그렇고. 그런데 석조 건축물은 그 포지션이 완전히 틀려요. 철저하게 불교에 특화된 건축물이 석조 건축물이에요. 안타깝게도 제주도가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거는 이제 제가 자료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석등의 유래는 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적어도 지금 그 어떤 그 묘지나 사당에 있는 석조 건축물도 이 석등도 결국은 불교에서 모방을 해간 게 맞다는 게 정설이에요. 즉 석등은 불교의 전통적인 문화재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석등이 지금 여러분들 화엄사에서 와보셨지만 석등 이거 말고 본 게 있습니까? 나는 화엄사에서 이 석등 말고는 하나 더 봤다. 없습니다. 없지요. 요거는 지극히 정상인데 우리가 비정상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어제 쌍계사 아주 뭐 현기증 나대요. 거기. 너무 석등이 많아서. 예,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뭐 옆에 누구 스님 있어도 이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석등에 대해서 유홍중 교수는 빈자 1등을 뜻한다라고 표현을 했고 자연스님은 사성제 8정도를 뜻한다라고 했는데 뭐 둘 다 틀리다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해석이면 석등 여러 개 세워야 돼요. 그잖아요. 사성제 8정도 뭐 저기 가서도 사성제 8정도 우리 템플스테이관에도 사성제 8정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빈자 1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뭐 진짜 500년 전부터 주구장창 일불승이다 이거는. 오파경 사상이 해삼승 기일승 성문 영각 보살로 가서 결국은 일불승으로 가는데 이 석등은 일불승을 뜻해요. 일불승을 뜻하기 때문에 사찰 안에 한 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의미라면 여러 기가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된 석등이 우리나라 총 40기가 넘고요. 지방문화재까지 하면 200기가 돼요. 근데 중국이나 이쪽은 거의 없습니다. 뭐 2개, 뭐 4개, 자료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찾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가히 우리나라는 석등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석등이 그 의미가 일불승을 뜻하기 때문에 사찰에 하나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찰에서 불국사가 석등이 2개 있습니다. 불국사가 즉 대웅전 앞에 석등이 하나 있고 극락전 앞에 하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 불국사 가보시면 대웅전과 극락전을 담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다른 세계인 것, 다른 세계를 뜻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불국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웅전 앞에 하나가 있고 극락전 앞에 하나가 있어서 거기가 2개지 그것도 담으로 3개를 따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요 일불승을 뜻하는 대웅전 앞에 석등 하나가 맞습니다. 우리 이제 뭐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그 뭐 실상사나 이런 데 가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탑은 또 틀립니다. 자, 탑은 신라시대 양식은 쌍탑 1금당
이게 신라시대 양식이고 1탑 1금당 예, 대웅전 앞에 탑 하나 이건 백제시대 양식이에요. 그리고 예, 3탑 1금당 이건 고구려인데 우리가 고구려 문화가 없잖아요. 북쪽에 있어서 이거는 뭐 좀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을 보더라도 아, 이 사찰은 어느 시대 양식이구나 알 수 있듯이 석등 역시도 두 가지로 나옵니다. 간주형 석등, 고복형 석등. 지금 뭐 이렇게 적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IQ 150 이상 되는 분들이죠. 아, 뭐 물어봐서 모르면 진짜 놔두고 가겠습니다. 1박 2일 캠프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고복형 석등은 고복형 석등, 우리나라에 있는 석등 중에 가장 큰 석등이 예, 여기 저 화엄사 석등이에요. 이게 약 4m쯤 돼요. 3.4m. 이렇게 큰 석등 안 봐보셨죠? 예, 요 고복형 석등이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시대라고도 하고 남북국 시대라고도 하는데 신라가 통일을 하고 그 북쪽에서는 발해가 있었어요. 발해.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 남쪽과 북쪽에 있는 국가, 남북국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사진을 하나씩 올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3.36m인데 6.36. 6.36이에요? Yes, sir. 3m 3m 넘겠네. 아유, 미안해. 그거는 다 아는 거니까 뭐 상관없어. 아, 공가. 예. 그 발해에 지금 이 석등이 있는데 발해 석등을 제가 사진을 예전부터 좀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걸 아직 안 떠났어. 아까 저 아래서 한 거. 이게 발해 석등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발해 석등. 되게 크죠? 그렇군요. 요것도 약 6m쯤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고복형 석등과 간주형 석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고복형 석등은 주로 호남 지역에 유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간주형 석등은 그 외의 지역. 자, 그럼 간주형 석등의 대표가 어디냐?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이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고 부석사 가보십시오. 딸랑 석등 거기 하나 있습니다. 중간중간 잘라야지 너무 길지 않아요? 네, 그것도 네. 예, 나중에 편집. 아, 편집할 때. 사진을 또 하나 보시면서 저분이 하실 거예요.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찍으면 자, 부석사 무량수전 석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에서 걸리나? 단체 지금. 다른 데서. 이거 방법이 괜찮네. 아, 위에 거 잘못됐어요. 아이고. 사진 찍어놨다 이제 카톡에서 올려서. 아, 아까 처음 보낸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삭제했어요. 이게 아유, 우랑 얼른 저기 삭제. 부석사. 지금 보신 석등 보고 계시죠? 네. 요게 부석사 무량수전 앞 간주형 석등입니다. 자, 그럼 간주형 석등과 고복형 석등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간주형 석등은 되게 단순미가 좀 넘치는 반면에 이 고복형 석등은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정말 디테일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무슨 고복형 고복이 무슨 뜻이냐면 장구란 뜻이에요. 이게 여기가 장구 모양처럼 보이죠. 장구 모양처럼 보이잖아요. 여기가 예. 요것 때문에 이제 고복형 석등이라 그러는데 요건 무슨 말이냐? 부처님의 진리가 이 장구 소리처럼 널리 널리 퍼져라 라고 제가 이제 한번 유추를 해봤습니다. 뭐 아니 말고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맞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장구형 석등이 있고 그리고 간주형 석등이 있고 고복형 석등이 있다. 요거는 이제 아셔야 돼요. 요 두 개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예, 민짝한 거는 간주형이고 이렇게 장구처럼 보이는 거는 고복형이다. 요거 외우기 어려우면 그냥 장구형이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석등의 특징이 저 위에 꽃 돌아가면서 이 꽃이거든요. 요거를 귀퉁이에 있는 꽃이다 그래서 귀꽃이라 그래요. 말 잘못하면 이런 귀꽃. 귀꽃. 네, 귀꽃이에요, 귀꽃. 귀꽃이 몇 개입니까?
8개죠? 여덟 개. 예, 8개고, 예, 화창. 불빛이 나가는 데가 네 개. 군데예요. 그래서 요거 4군데는 사성제고, 예, 저 팔각형은, 예, 8점도다. 요렇게, 예,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죠. 네이버에도 그렇게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 석등이 활용이 됐었는가? 시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통일신라 내지는 남북국 시대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고려시대로 와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또한 예,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양식의 석등을 보여드릴게요. 입니다. 요게 고려시대의 예, 석등의 양식이에요. 근데 사각트.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상징성이 강해요. 상징성이 강하고 그리고 저 화창 안에 호롱만 집어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서 불을 켰단 말이에요. 근데 고려시대로 들어오니까 이게 좀 더 실용적으로 바뀝니다. 즉 이렇게 화창을 크게 해가지고 아예 요 틀 통째로 저걸 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비례는 무너집니다. 비례는 가분수가 돼요. 예, 가분수가 되는 이 예, 안에 걸 뺐다가 놨다가. 지금 올린 석등이 예, 이게 고려시대 양식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아닌데. 이거 뭐 다른 거는 좀 없애고 맞으면 다른 건 없애고 오로지 실용적인 걸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아까 처음 사진 보시면 아예 화창에 있는 그 유리 틀을 통째로 드러내서 불을 켜고 다시 통째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한 조선시대로 오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예, 조선시대가 좀 충격적이죠. 자, 요거에 정료대라고 하고 불물이라고도 하고 딩명대라고도 합니다. 헐. 아예 이것저것 다 치우고 그냥 돌 위에 그냥 불을 그냥 폈어요. 그냥 나무로. 자, 조선시대가 어땠어요? 불교로 봐서는. 예, 성묘억불 정책으로 불교가 탄압을 받던 시기였어요. 요 석등 하나만 보더라도 예, 불교의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통일신라 시대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장엄했던 게 물론 고려 시대에 예, 이렇게 실용적으로 바뀐 것까지 좋은데 조선 시대로 와서는 예, 우리 불교의 이 어떤 단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석등을 보더라도 이거는 어느 지역 고복현과 간주현 구분하는 것 정도 하고 그리고 그 시대 양식 통일신라 시대 또는 예,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런 거 정도 구분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요거는 제가 우리 그 불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이제 석등에 대한 고찰도 없이 그냥 석공이 만들어주면 그거를 사찰에 이렇게 장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지금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안타깝게도 제주도예요. 선덕사는 양호합니다. 근데 그 외에 사찰 가면 자, 일본식 석등이 이 모양을 얘기하기 전에 일본식 등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전통은 이렇게 일불승을 뜻해서 주전각 앞에 하나를 세우는데 일본식은 정원식이에요. 양쪽에 세웁니다. 양쪽에. 요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월정사 양쪽에 있더라고요. 네. 잘못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일본식 석등이라 그래서 카스카도로가 뭐냐 그러면 일본 신사에 가면 그 귀신들, 영혼들을 안내하는 석등이에요. 요게 예, 입구에서부터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로등처럼. 자, 그럼 일본식 석등이 어떻게 일본식 석등인가? 이 사진을 클릭해도 되지만 이 설명 드려 있죠. 이 가장 큰 차이가 이 뒷꽃.
이게 일본은 고사리처럼 말아져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요 사진을 제가 두 개를 동시에 올려드릴게요. 이건 제주도에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사찰에 가서 그렇다고 뭐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뭐 스님하고 뭐 하지 마시고, 예, 누가 그랬어 그러면 뭐 불교 청년의 구담회를 쓴다. 제가 또 제주도에서 아주 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유, 햇빛이 막. 첫 번째 사진은 제주도에서 가장 흔한 석등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이 일본식 석등의 특징이에요. 차이가. 예, 이 말아진 그 고사리처럼 말아진 거. 이걸 카스카 도로라 그러는데, 자 보시면 일본식 석등은 이 외에도 화창이 두 개예요. 화창. 불빛이 나가는 화창이 우리는 몇 개? 네 네 개. 개인데 일본식은 두 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6개도 있고 8개도 있어요. 있는데 주로 4개고, 일본식 이 카스카도로는, 일본 신사에 있는 이 카스카도로는 2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석등도 뭐 이렇게 허리띠처럼 표현된 것도 있지만, 여기는 볼록하게 그냥 이게 뭐 띠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 귓꽃을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엎어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돼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옥계석이라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진 않죠. 이렇게 이제 석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우리가 스님이 엄청 강조하셨죠. 우리 문화, 불교 문화에 대해서 무지하면 일본식 석등이 들어오는지, 뭐 어디서 러시아께 들어오는지, 예? 그리고 뭐 대책 없이 막 그냥 여기 하나 이렇게 정신없이,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사진을 하나 올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자 지금 올렸어요. 클릭해서 보시면 자 요게 이제 그 불국사예요. 뭐 거창한 것 같지만, 예, 이것도 사실 뭐 골치 아팠습니다. 어떻게 좀 표현해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쉬울까. 대웅전이 있고 동서로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죠. 자, 석등의 위치를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예, 세 군데의 꼭지점에 있어요. 요게 바로, 예, FM이고 우리 불교 문화를 잘 표현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제주도 가서 사찰을 댕겨다 보시면 짜증 날 겁니다. 일본식 석등들이 막 그냥 막 있어 막. 예? 아유 저 확 뽑아버리고 싶어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라도 우리 제주 불교 문화 또는 한국 불교 문화 석등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하고, 발행을 마치고요. 벌써 47분 50분이 됐네요. 8시에 출발하기로 해서 혹시 질문이